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부 생리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0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08페이지. 108페이지 다 피셨죠? 네,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체의 구조. 인체의 구조에서 세포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포는 우리 이 생명체의 아주 기본적인 채소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108페이지 보면 이렇게 세포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세포의 그림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계란을 생각하시면 돼요. 계란처럼 세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포막, 그 다음에 세포질, 그 안에 핵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세포의 구조 중에 안쪽에 들어있는 핵을 보도록 할게요. 핵의 구조를 보면 핵막, 막이죠. 물질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핵소체라는 게 있어요. 핵소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단백질을 합성하고 그 다음에 핵산을 생성을 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염색질이 들어있어요. 염색질은 뭐냐? 세포의 분열을 일으켜요. 세포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으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 염색질의 세포의 분열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한 계속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고 또 만들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생명체가 이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 안에 핵산을 보면요. DNA와 RNA가 있어요. 그러면 DNA는 뭐냐? 유전 정보예요. 유전 정보. 똑같은 내 안에 몸에 있는 똑같은 유전 정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DNA라고 해요. 그러면 RNA는 뭐냐? 이 DNA의 유전자를 해독하는 거예요. 해독해서 계속 똑같은 DNA를 만들어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구조는 핵과 세포질과 세포막으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 세포는 우리의 생명체의 유전적 기본 단위이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세포의 핵을 봤어요. 핵. 가장 중심부에 있는 핵을 봤다면 이제는 세포질, 우리 계란에서 흰자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포질의 구조를 볼게요. 이 세포질,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세포질, 이게 핵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사립체라고도 해요. 왜 중요하냐? 얘가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 ATP를 생성해내요. 그리고 ATP가 뭐냐? 아데노신의 산인산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APT, 아데노신 산인산염까지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세포질 딱 나오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 APT 따라고 이거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 리보솜은 뭐냐? RNA, 아까 핵에서 들었죠? 이 RNA 해독, DNA 해독하는 그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포체, 무언가를 운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 그 영양소를 운반해야 되잖아.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소포체예요. 물질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골지체, 단백질의 마지막 마무리 뭐냐? 리보솜에서 R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해서 온전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골지체에서 온전한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 곳곳에 단백질을 공급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보솜. 리보솜은 뭐냐면 손상된 세포 소기관 제거. 뭐예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런 세포의 찌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체. 얘는 염색체를 분리시켜요. 염색체를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 세포질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포질의 구조를 주의 깊게 보시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미토콘드리아, 사립체 꼭 이해하시고요. 에너지, APT 생산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세포를 봤어. 세포막, 세포질, 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막을 통과하고 세포질을 통과하고 핵으로 들어오고 또 핵에서 세포질로 나가고 세포질에서 세포막으로 나가는 그런 물질을 이동하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포막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통과하는 물질 이동을 어떻게 이용해서 들어오고 나가는지 첫 번째로 수동 이동을 볼게요. 수동 이동 같은 경우에는 확산이 있어요. 확산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을 이동해요. 이거 뭐지?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라 잘 모르실 텐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거기다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 그럼 어때요? 처음에는 진했다가 잉크가 물 전체로 쫙 확산이 되죠. 그런 물질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곳곳에 물질을 이동시킬 때 사용되어진 그러니까 확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잉크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또 냄새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향수를 딱 뿌렸어. 향수 쩌면 어때요? 진하죠? 그런데 멀리 공기를 타고 어때요? 멀리 전해지듯이 그런 이동을 가리켜서 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삼투. 삼투는 뭐냐? 확산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했다면 삼투 같은 경우에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움직이는 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딱 물 생각하면 여러분들 배추에 소금을 뿌렸을 때를 쫙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배추의 짠 성분이 강하겠어요? 밖에 있는 소금의 성분이 짠 성분이 강하겠어요? 밖에 있는 소금의 짠 성분이 강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 배추에 있는 물이 수분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는 이동하는 그런 경로를 그런 식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삼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과를 볼게요. 여과. 여과는 뭐냐?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해 물질이 이동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산소를 생각하면 돼요. 어때? 들이마셨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혈압.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가 어때요? 팍 쏟을 때 낮은 곳으로 쫙 이동하죠. 심장에 모여졌던 혈액이 밖으로 혈관을 타고 쫙 이동할 때 이 압력에 의해서 이동하는 그런 식으로 모든 물질이 세포 안에 들어가고 세포 안에 있던 것들이 다 사용되어지고 밖으로 나올 때 사용되어지는 물질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산 무조건 고농도에서 저농도 산소를 들이마셔 폐로. 그다음 폐에서 어떻게 혈관으로 쭉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삼투
수분을 어떤 것을 받아들였다 그 수분을 쫙 예 혈관을 통해서 세포를 통해서 쫙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여가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 물질 이동 중에 수동 이동이 확산 삼투 여가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나 잘 모르겠다. 예, 여러분들 여기 보면 너무 자세하게 잘라서 110페이지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요거를 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능동이동 같은 경우에는 능동이동 펌프 얘는 위쪽에서 물질 이동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포 내 반입 얘는 물질을 흡수하죠. 흡수했으면 걔를 소화. 내 몸의 필요에 맞게끔 소화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내 반입 물질을 흡수하고 소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흡수하고 소화해서 다 내 필요한 열량을 만들었으면 세포에 반출 버려야 되겠죠? 물질 분비 이렇게 해서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 이동은 수동 이동과 능동 이동이 있는데 수동 이동 확산 삼투 여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으로 들어왔다가 세포 안에서 모든 물질이 적절하게 필요하게 사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는 세포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물질 이동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이제는 여러분들 페이지 111페이지 인체 구조의 단계 이제는 하나의 생명체의 기본 단위 세포가 만들어졌어요. 세포, 핵, 세포질, 세포막과 같은 DNA 똑같은 세포의 분열을 일으켜서 똑같은 세포를 막 만들어내요. 막 만들어냈어. 그다음 뭘로 해? 조직이 만들어. 하나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직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기관을 만들고 기관을 만든 다음에 계통을 또 나눠서 만들어. 그 다음에 하나의 개체. 우리 몸이 생명체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 딱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유전적 기본 단위이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가 이렇게 생명체의 기본적인 단위라는 것까지는 알았어. 그러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어. 어떤 조직?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요. 해서 우리 피부 뭐야? 상피 조직이죠. 이렇게 해서 또 위벽 상피 조직이죠. 이렇게 해서 또 결합, 뼈, 인대 이런 것들 쫙 만든 다음에 이제 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쭉 보면 뭐예요? 이게 소화액이에요. 소화계. 구강. 구강, 입. 그 다음에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게 소화기계예요. 이렇게 기관을 하나를 만드는 거야. 구강을 만들고 인두를 만들고 위를 만들고 소장을 만들고 대장을 만들고 항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의 계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어떤 계통에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이런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보면 골격계, 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육계, 내분비계, 비뇨기계,
소화계, 순환계, 생식기계, 신경계, 호흡기계 이렇게 하나의 또 계통을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쭉 계통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기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계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뼈를 볼게요. 뼈. 여러분들 페이지 11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14페이지에 뼈를 보면요. 뼈의 기능을 볼게요. 뼈의 기능, 지지 기능 뭐예요?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이루고 체중을 지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호 기능,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 기능, 근육의 도움을 받아 인체를 움직이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 기능, 저장 기능은 칼슘이라든지 인이라든지 그런 무기질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조혈 기능, 적골수에서 혈액 세포를 생산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뼈의 기능 딱 하면 지지 기능, 보호 기능, 운동 기능, 저장 기능, 조혈 기능이 있다라고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이 있는 뼈의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구조. 네. 뼈 몸통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뼈끝 요 부분이 골단이에요. 요 부분이. 그 다음에 하나의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골막이라고 하고 뼈막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른이 될 때 이 뼈의 부피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뼈 몸통이 늘어나죠. 그래야 성인이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커가면서 뼈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골단 부분 여기가 바로 성장판이에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성장판. 이 골단 부분에 성장판이 있어서 계속 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키가 쭉쭉쭉쭉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판이 일정하게 우리가 성장하면서 계속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쭉 하는데 딱 성장판이 다 자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춘기예요. 사춘기 때 여성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오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나오죠. 그게 바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성장판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게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 뼈가 있는지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성장할 수 있는 이 골단 부분이 뿌옇게 나오면 아직도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완전하게 뼈 여기가 다 채워졌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성장이 멈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뼈의 구조에서 뼈 몸통, 뼈 끝, 뼈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뼈 몸통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뼈끝 골단 부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뼈의 종류를 볼게요. 뼈의 종류를 보면 머리뼈, 척추, 가슴우리, 체간축을 이루는 뼈가 80개예요. 80개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팔, 다리, 허리를 구성하는 부속뼈가 126개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뼈는 206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절을 볼게요. 관절 다 아시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 연결된 부위를 가리켜서 관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연골은 뭐예요? 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끔 있는 것이 연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뼈의 구조에서 여러분들 이제 책을 쭉 보시고요. 얼만큼 이해를 했는지 문제를 제가 잠깐 하나 내봤어요. 그럼 함께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굽히는 동작만 가능한 관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뼈와 뼈 두 개가 연결된 부분을 관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굽히는 동작만 가능해. 굽히는 동작만. 1번 경척관절, 2번 안장관절, 3번 절구관절, 4 평면관절. 그냥 찍어보세요. 찍었죠? 다 찍었죠? 네, 이젠 답 넘어갑니다. 네, 경첩관절이에요. 예, 경첩관절인데 왜 이게 답인지 해설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경첩관절은 한쪽 방향으로만 굴곡 운동을 하는 관절이에요. 경첩. 이거 어때요? 한쪽 방향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넘길 수가 없잖아. 그게 바로 경첩관절인 거예요. 그러면 안짱관절, 우리 안짱다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안짱관절 보도록 할게요. 마주보는 관절이에요. 서로 마주보는 관절. 굽힘, 펴, 벌림, 모음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절을 안장관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절구관절, 뼈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관절. 자유롭게 막 움직이죠? 이게 바로 절구관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절구관절 딱 하면 뭐냐면 그거야. 이렇게 발바닥 아니. 그 어깨 이렇게 서로 팔과 어깨가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절이 절구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평평관절, 오목하고 볼록한 표면 사이에 한정된 가능한 발바닥 그런 것들, 손바닥 이런 것들 평평관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책을 119페이지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해부생리학은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책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합격 포인트를 보시고 문제를 풀어본 후에 잘 모르겠다. 다시 본문을 보고 이해하고 그래도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 네이버 카페 다 가입하셨죠? 거기에 최종 모의고사가 올라간 게 있어요. 그래서 최종 모의고사의 해부생략을 한번 더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해부생략을 그렇게 어려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